어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2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어제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히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행위의 불확실성, 불명확성 이 부분을 문제 삼았는데요. 이런 논리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한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사실을 요구하는 건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판례는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현재 활동 사항으로 해석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반박을 한 겁니다. 자, 이 때문에 재판을 하루 앞둔 지난 4일이었죠. 이재명 대표 측에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한 것을 두고 재판 지연 꼼수라고 여권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재판 지연을 위해 또다시 꼼수를 동원한 것으로 이재명 대표의 궁박한 처지가 불쌍해 보일 지경입니다. 정치 지도자 아닙니까? 결국 이제 법률 또 무슨 여러 가지 뭐 법원의 판단, 국민 이를 믿고 가는 것이 그게 제일 정도겠죠. 위헌법률 심판 신청한 거 기각되면 헌법소원까지 낼 계획이신가요? 재판은 전혀 지연됨 없이 신속하게 끝날 것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발언처럼 재판부도 재판을 빨리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측이 이 재판부에다가 증인 6명을 채택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3명만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변수는 재판부의 위헌심판 재청을 수용하느냐 여부. 자, 이 부분입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에는 헌재에서 결론을 내릴 때까지 재판은 중단이 되죠. 하지만 재판부가 오는 26일 그대로 결심 공판을 하겠다라는 걸 보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재명 대표 측이 주장했다는 사람이 태어나서 살면서 한 모든 행동의 진실을 요구하는 건 지나치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좀 법 적용 자체가 위헌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한 거거든요. 네. 일단 법원은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증인 신청까지 6명 중에 3명만 받아들였고요. 예.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단이 만약에 이게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었다면 이런 위헌 심판 소송을 내겠습니까? 본인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 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문제를 제기한 것과 다름 아닌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과 3년 전에 이 해당 문건에 대해서 위헌이 아니라는 그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이걸 알고도 제시하는 것은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이것이 법원으로부터 인용이 된다면 자신의 재판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위헌심판 소송을 제청을 한 것 같은데 이거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그 징표 가운데 하나가 26일에 결심 공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결심 공판 나면 2주에서 뭐 길어야 4주 아니면은 2심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금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왜냐하면 1심에서 자기가 무죄라고 생각했는데 유죄를 받았잖아요.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빨리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게 네. 이재명 대표의 그 더 유리한 결과일 텐데 왜 이렇게 네. 재판을 무기한 밀리려고 하는 건지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강 대변인님 지난주에 나오셔서 그 얘기 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네. 위헌심판 제청을 하는 건 네. 사실 좀 부담스럽다. 비난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만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위헌심판 제청 신청했습니다. 네. 자, 일단 그러면서 어제 이 발언 사람이 태어나서 모든 한 일에 대해서 사실을 요구하는 건 억울하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 재판에서 국민들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거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저는 입장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신청을 한 것을 보니까 어쨌든 변호인단의 의지가 강했다. 그리고 이제 1심에서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2심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그게 법적 절차 안에 있다고 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비난받는 것이 맞나?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또 감수를 해야겠죠. 근데 어쨌든 상대방을 낙선시킬 목적이 아닌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비난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은 세계 어느 나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상대방을 비난한 게 아니라 특히나 이재명 대표는 어떤 그 방송 과정에서 아니 본인이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좀 느꼈다. 사람을 모른다라는 이러한 것들이 과연 허위 사실 공표로 봐야 되는지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도 일부 합헌으로 이제 판단을 한 것이 2021년도에 결과가 있는데 그것도 보면 이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어떤 팩트가 맞다면 그 과정 속에서 작은 오해나 과장은 또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쨌든 재판부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항소심을 빨리 진행하려고 지금 마음 먹은 것은 이미 확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재판부에서 빨리 결정을 해주면 될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재판 지연과는 좀 거리가 멀다 현실적으로 뭐 길어야 일주일 정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사와 더 빠르거나 혹은 그 즈음에 다 결판 날 일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